자,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원유 천연가스하고 이제 농산물을 끝으로 이제 거의 이제 원자재 투자는 이제 끝낼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현 정부 들어서 해외 선물 양도소득세를 이제 1년 단위로 10% 끊습니다. 1년 단위 10%가 물론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보다는 적지만 제 개인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20몇 프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주식은 장투가 가능해서 그래도 한 뭐 5년 10년 투자해서 그 정도 양도소득세 내고 나오면 되는데, 해외 선물 양도세 10%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맨날 지들 기득권이라 생각하고 지들 연금이나 올리고 공수처조사에서 지들은 빼고 딴 것만 하려고 하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뭐 그 부동산 정보로 맨날 땅 투기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아는 것도 엄청 없는데 그냥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외 선물은 왜 이게 10%가 안 되고 게다가 1년 단위로 끊으면 안 되냐면, 해외 선물은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1년 뒤 월물 걸 투자하기에는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근월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월물 투자하면은 당연히 매년 매도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매년 매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10%, 올해는 이득을 보지만 내년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5년 단위로는 손해인데, 5년 단위로는 손해인데 이득 본 해에만 세금만 내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하려면 차라리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산해서 합산 계산해서 매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3년도 안 되고 5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5년 단위로 해야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콘덴고, 그럼 ETF도 문제고, 콘덴고 손실, 롤오버 손실. 이건 많이 설명드린 건데요. 그냥 잘 모르시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과 원자재 ETF는 원자재가 50%가 올라도 수익이 0%인 경우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3개월 후에 혹은 6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가격이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장투하게 되면은 월물 넘어갈 때마다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2008년도 때 원유가 33불에서 105불까지 올랐을 때 실제적인 수익은 거의 3배의 수익이죠. 그러나 장투했을 때는 만기를 보정해야 됩니다. 월물 넘어가서 만기를 보정했을 때 실제 수익은 얼마가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를 보정하고 나니까 수익률은 3배가 아니라 2배도 안 되는 거죠. 그럼 70불에서 105불까지 오른 것뿐이 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게 콘덴고입니다. 콘덴고 손실 때문에 사실은 3배면 200% 수익이죠. 200%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엄밀히 100% 수익도 안 되고 막 7, 80% 수익도 안 된다. 200% 수익을 못 먹고 7, 80%까지 수익을 줄어들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콘덴고 손실입니다. 그러니 사실 50% 먹기도 힘든데 50%가 단기에 딱 올라주면 단기에 먹는 기간, 단기에만 먹는 것이지, 50%가 이렇게 단기에 오를 때는 50% 가까이 먹습니다. 그런데 50%가 이렇게 늘어져서 한 1년 가까이 50%가 이후에 오르면은 이거는 똑같이 50% 올라도 콘덴고 손실이 매달 월물 넘어가면서 만기 넘어가면서 계속 손실이 난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뛰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50% 정도는 수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ETF는 롤오버, 걔네들 발행하는 거에 장난까지, 롤오버 손실까지 있어가지고 ETF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왔냐, 그나마 이제 ETF로 분할 매수를 해서 금액이 커져서 한계약이 되게 되면은 해외 선물로 바꿔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주 가격이 낮을 때 콘덴고 감안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해외 선물마저 양도세가 신설돼서 이제는 승산이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빡빡 오르는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신기가 있다면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또 하나가 되긴 하죠. 뭐 상하방 섞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상하방 섞어서 어떤 거 사방해서 딱 이득 나면 단기로 털고 나오는 그런 투자는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투자 하려면 뭐하러 이거 해요. 주식 선물 하는 게 낫지. 그럴 거면. 주식 선물 세금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단지 원자재만으로 장투하기에는 오히려 원자재 관련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좀 다른 것, 금도 조금 우리나라가 좀 양심적으로 하면 실질적인 금을 소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매도할 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금도 이제 잘못 사면 사기당하는 건데, 그럼에도 정말 오래 장투를 한다면 차라리 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원자재 투자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유종의미를 좀 거두네요. 그래도 올해 원유도 조금 중간에 폭락했긴 했지만 ETF 투자자들한테는 좀 유감입니다만 해외 선물 투자자들은 이득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아요. 그 해외 선물 코덱스 삼성 코덱스 원유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고, 삼성에서 그걸 배상해 줄 리가 없습니다. 예, 거의 재판부는 삼성 편이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농산물까지 좀 잘 먹고 나와서 이제 뭐 팔라듐 인버스 남아 있는데, 팔라듐 인버스야 뭐 이제 여러분 보시고, 어차피 그러니까 원유래, 금은 구리 상방하고, 원래는 이제 플라티넘이 ETF가 들어오면 플라티넘 상방, 팔라듐 하방 그렇게 투자할 것 같은데, 플라티넘이 안 들어와가지고 구리, 요즘에는 구리가 좀 낫긴 한데 모르겠어요. 구리도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 양방향 투자는 이제 뭐 거의 뭐 큰 투자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일부 올인하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원자재 이제 추천이나 그런 것이 이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좋은 복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보면은 조금 유류세라든가,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 뭐 원유가 싸긴 하지만은 유류세라든가 주류세, 뭐 담배세, 전 술 담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부자는 증세한다고 쳐도 그냥 일반, 그러면 서민들 세금은 조금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닥치면은 돈 이렇게 뭐 자꾸 해서 무슨 누들 펀드 같은 거 만들 생각 하지 말고, 막말로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하면은 10% 텍스 가져가잖아요. 그거라도 인하를 해줘야죠. 그거라도 인하를 해줘야지 뭐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현 정부 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세금 올리는 거.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있다면은 코로나 초창기 때 마스크 보급 잘한 거. 그건 제가 진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동산 버블도 잡을 수 있는 거 안 잡았죠.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한 거라고는 뭐 주식이든 뭐든 간에 세금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